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5월 3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5월 3일에 일정이 하나 있어서 5월 2일 날 아침에 제가 녹화로 하루 먼저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일의 목적을 소유해 둔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리지만 일의 가치를 찾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산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김영성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감사스마일도 더불어 살고 싶고 또 영원한 기쁨을 항상 갖고 살고 싶습니다. 인생을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사는 동안 즐겁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3일은 어떤 방송을 갖다가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용인역 플랫폼 시티 관련해가지고 이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 분양가 어떤가 관련해서 시네트님의 칼럼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지금 미분양과 일부 할인 분양이 전국적으로 최고치를 찍고 있는 가운데 민간 분양가가 물론 분양가 상한제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정말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도 창릉에 민간 분양가가 이제 9억이 넘어갈 것이다. 10억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공공 분양가가 지금 6억대 후반, 7억 정도로 지금 분양을 하다 보니까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그 선에서 분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말 지금 분양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또 시행사 입장에서도 자신의 현장이 고분양가에도 완판에 자신이 있다는 판단이 있거나 또 아니면 그 분양가가 아니면 수익을 남길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고분양가를 갖다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용인역 플랫폼 시티 이편한 세상도 시행을 MDM이라는 회사가 하더라고요. 제가 MDM이라는 회사는 상당히 우리나라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시행사인데 삼성을 예를 들면 이편한 세상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IM 삼성을 갖다가 MDM이 시행을 했고요. 또 원흥역 푸르지오 원흥역 푸르지오 시티 원흥역 지금 푸르지오 아파텔 원흥역에 보면 상당히 랜드마크인 그런 푸르지오 아파텔도 MDM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MDM이 시행을 갖다가 하는 데는 다들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분양가가 조금 생각보다 셉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스마일도 용인역 플랫폼 시티 이편한 세상 분양가가 한 9억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84 기준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10억에서 12억 이렇게 지금 분양을 갖다가 분양가를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분양가면 미분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나라에는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완판은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3개월 안에 완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10년 전보다 지금의 분양가 상승률이 근 80% 상승에 달하고요. 10년 전에 분양가가 84 기준이 5억이었다면 지금 분양가가 9억에 지금 달한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인 예로 지중역 센트럴 푸르지오도 분양가가 5억 초반이었는데 지금 5억대 물론 지중역 산탐가든 같은 경우에도 5억 후반 6억대라고 지금 이야기를 작년에 분양을 했었던 게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후분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분양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앞으로 장항지구에 들어오는 민간 분양가라든지 창릉의 민간 분양가 그다음 국방대 부지의 민간 분양가는 공공 분양가를 제외하고 민간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싸게 분양을 갖다 할 일이 거의 많이 적어질 것이다 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아래는 최근 분양가 상승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인데 아파트 분양가 얼마나 올랐나 이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분양가가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800이었는데 3,500 정도 올랐기 때문에 거의 평당 분양가가 거의 한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정도가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8년, 19년, 20년, 21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2천만 원대 중반에서 이렇게 머물렀는데 2022년도에 서울 아파트가 이제 3,500 정도 평균 분양가가 되다 보니까 경기도도 동일하게 지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평당 2천만 원 이하로 분양가 책정하는 데가 거의 많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일단은 이 편한 세상 용인 플랫폼 PT 분양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5구 타입 같은 경우, 지금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한 뭐 6억대부터 7억대부터 해서 10억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74 같은 경우에는 10억대, 그 다음에 84 같은 경우에는 12억대. 물론 저층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10억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억대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애매한 게 84 2타입 두 세대만 지금 10억 9,3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2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9 타입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보시게 되면 제일로 싼 게 지금 7억대입니다. 7억대 한 7억 중반 정도 좀 되는 것 같다 보니까 59 타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10억대로 지금 분양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MDM이 분양을 해서 이렇게까지 분양가를 갖다 높였나, 아니면 정말 최고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아니면 용인역 플랫폼시티라는 이런 개발 호재 때문에 이렇게까지 분양가를 높였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도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완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따지게 되면 최근에 분양했었던 장이의 그 서울 장이 뉴타운의 장이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가 정말 쌌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또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져 있고, 그리고 또 용인에 지금 반도체 또 이런 클러스터가 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양가를 갖다가 그런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분양가를 고분양가로 책정을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더 나가서 완판을 자신하고 이렇게 분양가를 책정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이 편한 세상 용인 플랫폼 시티는 999세대인데 1000세대에 한 세대가 빠지고요. 또 후분양 단지입니다. 그래서 후분양 단지다고 이게 선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이제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이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 2024년 하반기에는 GTX A 노선, 동탄 수소 노선이 지금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빠르면 뭐 상반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쯤에는 운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용인 GTX 역을 갖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큰 또 그런 호재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구성역은 이제 수입 분당선으로 해가지고 서울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만약에 GTX A역이 들어온다고 하면 수서로도 이제 편하게 가게 되고 또 서울역이라든지 또 운전까지도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용인의 그런 미래 가치 때문에 이런 분양가를 갖다가 높게 책정하지 않았나, 감사스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성역을 통해 가지고 분당선을 또 이용할 수 있고 또 분당선과 신분당선 또 이렇게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입지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용인역 그 바로 GTX A 용인역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가 이제 구성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구성역과 지금 거리로 따지게 되면 한 600m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보 뭐 10분 이내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임에도 그 거리이고, 더 나가서 이제 GTX A 구성역 용인역이 지금 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MDM이 여기다 땅을 사지 않았을까, 그리고 MDM이 이렇게 고분양가를 갖다 책정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용인 플랫폼 시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용인 플랫폼 시티는 용인에서 미래 그런 도시로 해서 지금 첨단 지식산업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까지 해가지고 이런 산업들이 지금 용인역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들어올 계획을 해서 용인 플랫폼 시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내일 제가 이제 한번 또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용인 바로 밑에 보면
신갈 다음에 이제 기흥이 있는데, 신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도심이 될 것 같고, 이제 플랫폼 시티는 신도심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감자스마일이 이야기 드리는데, 정말 고양시도 이런 용인 플랫폼 시티처럼 멋진 창릉 3기 신도시가 이런 플랫폼 시티로 멋지게 조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입주는 한 10,000세대 정도 아파트가 지금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래쪽과 위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식산업센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첨단 산업단지가 지금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호텔과 주상복합, 그리고 플렉스타워, 컨벤션, 멀티플렉스, 그 다음에 영화관 복합 쇼핑몰, 복합 환승센터, 플렉스타운, 주상복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인 플렉스 시티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바로 오른쪽에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또 다니고 있으면서 GTX-A, 그리고 위쪽으로는 또 수지하고 또 맞붙어 있기 때문에 수지와 이제 신갈 중간에 새로운 도심이 하나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용인역이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용인은 또 한 단계 더 도약이 되지 않을까, GTX-A가 또 개통을 하면 또 더 나은 그런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GTX-A, 분당선, 고속도로, 첨단산업, 주상복합, 상업시설, 플렉스 허브, 호텔, 백화점, 대형몰, 컨벤션 센터까지 복합도시를 지금 만드는 그런 플랫폼 시티고요. 규모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4배로 대기업 유치라든지 첨단 인텔리전스 빌딩이 유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한 세상은 향후에 집주근접 단지가 되는 것이고, 플랫폼 시티는 내년 착공인데 2029년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2024년에 이제 이 편한 세상 입주하신 분들은 5년 지나고 나면 이제 용인 플랫폼 시티를 갖다가 바로 이제 집 근처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주변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2년차 노후 아파트인데 매매 호가가 10억에서 11억 정도입니다. 지난해 3월에 11억에 팔린 이후에 거래가 없는데, 이런 노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랫폼 시티에 그 반사 이익을 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인 이편한 세상, 플랫폼 시티 이편한 세상 분양가도 이런 주변 시세를 갖다 감안해서, 또 신축이라는 것들도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GTX-A도 가시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양가를 갖다가 책정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분양가가 올림픽 파크, 포레원, 둔천주공이라든지 휘경자이, 디센시아보다 더 비싸게, 지금 디그니티보다도 더 비싼데, 영등포자의 디그니티보다 더 비싸게 지금 용인에서 이런 분양가를 책정을 했고 MDM에서 이렇게 했는데, 용인 최초로 12억대 분양가를 넘기는 단지가 된다고 합니다.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감사스마일이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판이 안 되면 좋겠지만 줍줍으로 해가지고 또 돈 많은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가 이제 비규제기 지역이기 때문에 전매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또 투자 목적으로도 아마 투자를 갖다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 이편한 세상 조감도인데 정말 멋지게 조감도도 지금 되어 있고, 저는 이제 용인에 대해서 이제 기흥이라든지 신갈은 제가 다 자주 다녀봤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잘 아는데, 용인을 다닐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야, 여기가 너무 구도심이고 여기를 갖다가 앞으로 새롭게 도시를 갖다가 해 나가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흥역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기흥 역세권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던 게 얼마 전인데, 이제 구성역 쪽으로 해가지고 용인 플랫폼 시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충분히 고양시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미래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이유가 60에서 70% 정도가 1순위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자체 전망을 분명히 했을 거고, 나머지는 줍줍이라든지 천천히 팔아도 된다는 계산이 있을 것이다. 여기가 또 후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급할 게 없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MDM이 이제 분양을 갖다 하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참 MDM이라는 회사는 시행사이기 전에 또 대행도 같이 또 병행해서 하는데 상당히 전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이렇게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거는 만약에 작년 12월 달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지금 상황이 작년 12월보다는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자체 판단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용인의 플랫폼 시티라는 그 미래 가치,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300조라는 그런 반도체 클래스를 투자를 갖다가 하겠다라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이 가격으로 분양을 해도 완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래의 가격을 분양가로 책정하는 게 MDM이 어떻게 보면 분양 노하우인데 자신감의 배경이라고 저는 또 이야기를 드리고요.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고분양가여가지고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여기를 갖다가 청약을 갖다 하시고 또 청약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또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시네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양가가 정말 사악하다. 실제 근데 사악한 건 아닙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분양가는 80% 이상이 올랐고 현 시점 10년 전 대비 집값 상승률도 최고가에서 그동안 30% 정도 하락해가지고 80에서 100%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그만큼 물가라든지 특히 임금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 분양가가 정말 고분양가는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스마일 생각했을 때 지금 조그맣게 화장실 하나 고치고 주방 하나 고친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 비용도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고 건축비가 우리가 지금 피부에 체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행사라든지 시공사에서 건설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시행을 갖다가 아니면 이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 이 분양가 자체가 너무 많이 지금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2년 전, 3년 전에 그런 분양가를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이 분양가는 말도 안 되는 분양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분양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필요로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요즘 팔리지 않는 오피스텔 분양가도 정말 엄청나게 지금 많이 비싸게 지금 분양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GTX-A 역세권이 킨텍스 원시티 아파트 36평 시세 같은 경우에도 11억 5천이고요. 또 연신내역의 빌리브 A센트라는 오피스텔도 아직 분양가가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 84 기준 오피스텔 8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로 따지게 되면 전용 한 19평에서 한 2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여기도 분양가도 한 12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기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도 비싸도 용인에 내가 내 집을 갖다가 아니면 플랫폼 시티라든지 용인에 앞으로 그 삼성전자의 300조라든지 반도체 클러스터의 그런 주변 그런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실 분들 계시면 저는 투자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4월 20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고요. 오늘 공교롭게 오늘 방송하는 5월 2일 근데 저는 이거를 5월 3일 날 업로드를 하겠지만 5월 2일부터 특별공급이 시작되는데 아마 비규제 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지역이고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면서 재당첨 제한은 없습니다. 전매 제한은 6개월로 거주 의무 없고요. 가점 40, 축첨 60입니다. 계약금은 10%인데 중도금은 60% 이자 후불제면서 30대 30으로 해갖고 나눠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이자로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자 후불제로 지금 변경된 것 같고 호실별로 분양가 차이가 정말 크기 때문에 모집 공고문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시네트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분양가가 높으면 세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완판 택도 없다. 분위기가 주도하게 되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생각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마북동의 대장주인 이 편한 세상 최상층 테라스 호실을 선택하는 분도 많을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치열한 경쟁이나 형편없는 미분양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용인의 발전성을 생각하면 일부 줍줍으로 몇 달이 가지 않아 완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결론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부동산 인사이트를 해주신 시네트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내일 일정에 이제 용인을 갑니다. 그래서 용인을 가서 지난번에 제 친구인 삼원부동산에 가서 이제 용인 플랫폼 시티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방송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용인 플랫폼 시티가 이제 내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데 또 내년에 입주하는 용인 플랫폼 시티 이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름을 너무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용인역이라고 하면 지금 GTX-A 용인역이 또 되는 거고요. 또 플랫폼 시티는 또 용인을 또 상징하는 또 신도시. 어떻게 보면 광교 신도시만큼 크지는 않지만 광교 신도시만큼의 그런 파급 효과를 용인 플랫폼 시티가 앞으로 갖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흥이라든지
광교라든지 또 바로 옆이 광교 신도시랑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이런 용인의 확장성, 그리고 용인의 그런 반도체 클러스터로 되면서 또 기흥에 또 삼성전자가 있으면서 또 기흥역이라든지 또 주변의 신가을까지도 앞으로 반사 이익을 많이 볼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용인의 그런 토지 시장이라든지 용인의 그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스마일은 고양시 유튜버로서 용인의 발전상 또 같은 또 특례시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또 보면서 기업 유치를 갖다 하는 방법을 용인에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신분당선 연장 계획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광교중앙역에서 이제 호매실까지도 지금 연장되어 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또 6월 전에 신분당선 또 서북구 연장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용인 플랫폼 시티가 용인역 GTX-A 용인역 주변으로 해서 들어가는 신도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편한 세상 시티 용인역 플랫폼 시티 이 편한 세상 여기에 분양가가 12억이다 라는 정도는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감사스마일 방송을 보시고 나는 그래도 한번 고향에 살고 있지만 내 미래를 위해서 한번 용인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용인역 플랫폼 시티 이 편한 세상 자금적인 여력이 되신 분들은 청약을 하시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아파트 분양가가 많은 분들은 이제 미분양이 되고 이제 이렇게 안 되면 할인 분양도 하고 이제 분양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양극화가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할인 분양하는데도 분명히 생길 거고요. 또 입지가 좋고 많은 수요가 몰릴 곳 같은 경우에는 비싸더라도 완판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싸다 안 비싸다를 떠나서 만약에 여기가 12억에 내가 입주를 했는데 용인역의 그런 미래 가치라든지 주변에 그런 호재가 반영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20억도 되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라든지 타운하우스라든지 빌라에 거주하는 분들이 앞으로 많다고 하면 아파트 가격이 더 내려가겠지만, 수도권에서 아파트 가격은 저는 이런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라든지 금리도 세계 경제도 안 좋지만 이렇게까지 분양가를 갖다 고분양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MDM이라는 회사가 정말 이렇게 고분양가를 한 정말 큰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분양가를 하더라도 이 용인역 플랫폼 시티의 미래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완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 편한 세상 그때 당시에 MDM이 분양했을 때 분양가 비싸게 분양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원흥역 푸르지오도 계약금 20%로 해서 좀 비싸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피도 내려갔었고 이 편화도 마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서 다 원상 회복되고 분양가 대비 지금은 좀 낮춰져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분양가 대비 2배까지는 아니어도 1.5배는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용인역 플랫폼 시티도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분양가보다는 내려갈 일은 적지 않을까, 감사스마일이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감사스마일이 일단 여기 보시면 광교 신도시라든지 바로 붙어있는 용인역 플랫폼 시티는 내일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